아예 한국어 팟캐스트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재미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은 한국어를 하고 있는 아예 한국어 팟캐스트에서 환영합니다. 오늘은 2025년 10월 10일입니다. 저번 한 주도 다들 잘 보냈나요? 저는 그냥 시간을 꽉 차게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. 그리고 제가 지난주 녹음할 때 좀 아프고 있다고 했잖아요. 사실 그날 너무 피곤해서 다음 날에 녹음하려고 생각이 있었어요. 근데 미루면 영상 올리는 시간이 다 틀어질까봐 그냥 힘을 모아서 녹음했는데 다행이었어요. 그 다음 날에 몸도 더 아프고 말할 때 콧소리가 났어요. 목이 쉬었던 건 아니고 비염 때문에 말할 때 평소와는 조금 다른 그런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. 그래서 만약 제가 그날 녹음하지 않았다면 그때 영상을 올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지금은 다 나아졌어요. 그래서 걱정하지는 마세요. 그럼 오늘의 말이죠. 재미있는 속담들을 알려드리려고 다시 왔습니다. 속담들을 소개 안 한 지가 좀 오래되기도 해서 다시 속담 팟캐스트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. 오늘은 꽝이라고 하는 닭 종류 하나에 대해 그거에 관한 그런 속담들을 가져왔습니다. 이 꽝이라는 동물을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솔직히 이 한국어를 배웠을 때 그때야 처음 알았어요. 미얀마에는 꽝 종류는 없어요. 꽝이라는 종류는 중국, 한국 같은 중앙아시아에만 흔히 볼 수 있는 종류라고 해요. 그래서 교과서에였나? 그때 처음 한국어를 배웠다가 한국어 교과서에 이 꽝이라는 동물을 배우고 알았을 때 어떻게 생기는지 궁금해서 구글에다가 어떻게 생기는지 찾았어요. 처음 그 꽝의 사진을 봤을 때 너무 예쁘다. 이거를 먹는다고? 먹을 수 있나?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하면 꽝은 미얀마에 흔히 볼 수 있는 공작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. 공작도 닭 종류 하나예요. 허리에다가 허리깃을 펼치면 되게 예쁜 새 닭이고 꽝도 몸매가 예쁘고 깃털색이 아주 화려해요. 그래서 처음 봤을 때 미얀마의 공작도 안 먹는데 에이 이 동물을 먹는다고? 그냥 보기만 할 수 있는 동물 아니야?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또 제가 찾아보다가 이 동물을 왜 꽝이라고 부르는지 설명해주는 글을 봤어요. 이 동물이 제가 지난주 팟캐스트에 올렸던 의성어, 이태어라는 게 있는데 이 동물의 의성어는 울었을 때 꽝꽝이라고 울대요. 그래서 꽝이라고 동물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. 그리고 이 꽝들의 새끼들, 작은 꽝들은 닭의 새끼들 병아리라는 이름을 붙여서 불러요. 꽝이랑 병아리를 붙여서 꽝병아리라고 하다가 꽝병아리, 꽝병이, 꼬병이라고 하다가 꼬병이 이렇게 결국 꼬병이로 이 꽝 새끼들을 부르고 있어요. 이 꼬병이들이 좀 통통한데 다리가 엄청 얇고 작아요. 그래서 걸을 때 좀 우스꽝스럽고 좀 어색해서 시생활에 어떤 사람이 입는 옷이랑 자기랑 잘 안 맞거나 그래서 좀 웃기고 그럴 때 그 사람을 꼬병이라고 한국에 농담으로 부르기도 한다고 해요. 아무튼 이 꽝은 한국에 옛날에 많이 먹고 좋아했던 그런 고기예요. 옛날에 설날 때 먹는 떡국에 이 꽝을 끓여 먹는 거를 선호했어요. 그리고 그 시절 꽝은 장을 만들 때나 요리할 때 그리고 김치를 담길 때도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. 그리고 고기 맛은 닭이랑 비슷한데 더 맛있고 단백질도 더 많아요.
그래서 옛날에 많이 좋아했고 많이 먹었는데 이 꽝들이 키우고 먹을 수 있게 될 때까지면 1년 이상을 키우고 있어야 된다고 해요.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. 그리고 꽝을 먹고 살기 위해 산업으로 키우고 있는 분들도 1년이나 기다려야 해서 그동안에 돈도 못 벌고 게다가 가축에게 개량될 동물들이 아니라서 자유롭게 풀어놓고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되게 귀찮잖아요. 막 그냥 놓다가 사라지면 다시 찾아야 돼서 너무 귀찮은 일이니까 나중에는 꽝이랑 맛이 비슷한 닭을 대신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속담도 나오는 거예요. 꽝 대신 닭이라고. 닭이 치킨이죠. 이 닭이 꽝보다는 안 하지만 키우기도 쉽고 맛도 비슷하고 또 가격도 싸니까 닭을 꽝 대신에 많이들 사용하는 거죠. 아무튼 아직은 인트로니까 자세한 내용 그리고 이 속담들 꽝이랑 관련된 많은 속담들은 어떻게 어떤 상황에 쓸 수 있는지 계속 얘기하도록 하니까요.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세요. 자, 첫 번째 속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꽝 대신 닭입니다. 이 속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이미 얘기했지만 제가 지금 상황 하나를 예로 드리겠습니다. 딸이 있어요. 그 딸이 이번 엄마 생일에 무조건 해외여행을 보내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. 어머니께서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이번 생일에는 꼭 어머니를 해외여행 보내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.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도 계속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어요. 근데 일이 잘 풀리지도 않고 결국 백수가 됐어요. 그래서 그 딸이 어떻게 돈이 아직 부족하는데? 라고 생각에 빠지고 막 우울해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딸에게 엄마가 와서 딸, 왜 그래? 무슨 일이 있어? 라고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나 이번 엄마 생일에는 무조건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싶었어. 근데 지금 돈이 부족해.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께서 에이, 나 뭐라고 그래. 해외여행 아니어도 국내 여행이 좋지. 뭐 꽝 대신 닭인데 괜찮아. 엄마 국내 여행도 좋아해. 이런 상황에서 꽝 대신 닭이라는 속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없을 때 뭐 적당하고 비슷한 거랑 대신할 때 사용하는 속담이에요. 꽝 대신 닭. 이게 한국에도 많이 사용하는 속담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. 다음 속담입니다. 꽝 먹고 알 먹기. 여기에 꽝은 꽝이고 알은 액이에요. 닭이나 뱀이나 새들이 아이를 낳을 때 사람들처럼 바로 사람 그 자체를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알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야 시간이 좀 지나야 그 알에서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. 아무튼 그런 새끼가 나오는 그 동그란 거를 알라고 하는데 꽝 먹고 알 먹기 이게 무슨 뜻일까요? 이거를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미를 얘기해 주기 전에 상황 하나를 얘기할게요. 민수 씨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에 1등을 받았어요. 그때 그 민수 씨에게 친구가 와서 너 1등 받았네? 축하해. 그랬더니 민수 씨가 고마워. 역시 열심히 공부하기 잘했다. 부모님들이 엄청 좋아해서 내가 좋아하는 선물도 줄 때 그렇게 했더니 친구분에게서 역시 꽝 먹고 알 먹기네. 상도 받고 선물도 받아. 부러워. 이런 상황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무언가를 했을 때 받는 이익이 하나뿐이 아니라 두 가지의 이익을 받았을 때 이 속담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.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는
내가 했던 하나뿐인 행동인데 그 행동으로 인해서 상도 받고 심지어 내가 원하는 선물까지 받았다. 이렇게 이익이 두 개나 받았을 때 껌 먹고 알 먹다.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속담은 일석이조라는 속담이라도 비슷해요. 하나를 했는데 두 가지의 이익을 받았다. 이런 때에도 일석이조네 아니면 껌 먹고 알 먹기네 이렇게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네, 다음 세 번째 속담으로 넘어가 볼까요? 꽝 구워 먹은 소식입니다. 꽝 구워 먹은 소식이라는 게 꽝을 구워 먹을 때 불로 이렇게 구워 먹을 때 냄새도 연기도 막 났을 거잖아요. 근데 여기에 꽝 구워 먹은 소식이라는 게 반대로 아무 소식이 없을 때 사용하는 속담이에요. 아무 연락이 없거나 소식을 안 들을 때 사용하는 속담이에요. 이거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황 하나를 드릴게요. 이번에도 민수 씨를 예로 할게요. 어떤 친구가 이 민수 씨를 돈을 좀 빌려 달라고 했어요. 일주일 안에 갚을게 라고 약속을 하고 돈을 빌렸어요. 근데 그 친구가 한 달이란 지났는데도 아직 연락도 없고 사라졌어요. 이럴 때 민수 씨가 꽝 구워 먹은 소식이야. 전화도 안 받아. 이렇게 화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보고 싶고 그립거나 그럴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여기 이 상황처럼 약속을 해놓고 아무 소식 없이 사라졌을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. 꽝 구워 먹은 소식이네.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자, 마지막 속담입니다. 꽝 잡는 것이 매입니다. 꽝 잡는 것이 매 라는 속담의 매는 꽝을 사냥하는 이 맹금류입니다. 새죠. 새라고 할 수 있죠. 아무튼 그런 꽝은 사냥하는 아주 혼용하는 동물이에요. 꽝들이 원래 잡기가 좀 어렵대요. 근데 매라는 그런 동물은 눈치가 빠르니까 바로 잡고 잡을 수 있대요. 그래서 꽝 잡는 것이 매라는 거는 꽝을 잡는 동물이 매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 것 같아요. 그럼 속담의 의미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이 속담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먼저 얘기해 볼게요. 영수 씨가 공부를 잘해요. 근데 한때 프로젝트를 마감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시간 문제로 성공시키지 못했어요. 그래서 그때 영수 씨를 기대하고 있었던 부모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 실망했어요.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 영수 씨의 얘기를 이렇게 모여서 하겠죠. 그러니까 말이야, 공부 잘해서 뭐해? 꽝 잡는 게 매라는 말처럼 결과가 좋지 않으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거야.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꽝 잡는 것이 매라는 속담은 매의 노력이나 명예와 상관없이 결국 꽝을 잡아야 매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듯이 우리도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.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. 여기에도 영수 씨가 평소에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.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다 결과만 신경 쓰니까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프로젝트를 제 시간에 끝냈어야 한다. 이런 뜻으로 하는 얘기죠. 그리고 진짜로도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만 인정하는 거지 그 사람들의 과정을 그 사람들 했던 노력이나 그런 거를 잘 신경 쓰지는 않잖아요. 관심도 없고. 그래서 이런 속담도 나타났던 것 같아요. 꽝 잡는 것이 매. 무슨 방법을 써도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꽝이라 관한 속담 4가지를 알려줬습니다. 꽝 대신 닭, 껌 먹고 알 먹기,
꽝 구워 먹은 소식, 꽝 잡는 것이 매. 이 네 가지 속담들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 되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꽝이란 한국에 볼 수 있는 닭 종류 하나랑 관한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속담들을 알려줬습니다.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한국어 공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기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. 한국에 여행 가거나 한국인들이랑 얘기하거나 한국어를 쓰게 된 기회가 생긴다면 한국 속담들도 상황에 따라 사용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. 이런 속담 이야기들을 좋아하시면은 제 채널에 들어가서 그런 속담 영상 팟캐스트도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. 많이 오렸으니까요. 앞으로도 많이 올 예정이니까 다들 기대 많이 해주시면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럼 저는 노래 한 곡 추천하고 갑니다. 리더 마이즈랑 토이의 하지마입니다. 너무래도 예쁜 네가 화장하지마. 스케줄 비워놨으니까 딴 데 가지마. 좀 웃긴 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얼마 전에 틱톡에 들여가지고 좀 좋은 노래라서 유튜브에 가서 찾아보고 듣다가 되게 중독이 됐어요. 그래서 머릿속에 이 가사들이 맴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추천했습니다. 지금은 틱톡이나 쇼츠들의 챌린지도 많이 하는 그런 영상들도 봤습니다. 이 노래랑. 아무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. 다들 건강 잘 챙기고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그럼 안녕. 너무래도 예쁘니까 화장하지 마. 스케줄 비워놨으니까 딴 데 가지 마.